그래서 4월 6일이죠. 일단 교재는 16페이지 피시고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저거 먼저 볼 거예요. 뭐 볼 거냐면 쪽지 시험 볼 거. 그거 먼저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실 게 이거 있었죠. 뭐 있었냐면은 오늘 볼 게 질적 특성이 있었죠. 두 가지.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게 써야 된다.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신뢰성에는 세 가지 있어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 다음에 T자 있었죠? T계정. 요거는 확실히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가장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래서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대변의 부채의 증가, 차변의 부채의 감소, 대변의 자본의 증가, 차변의 자본의 감소, 대변의 수익의 증가, 차변의 수익의 감소, 차변의 비용의 증가, 대변의 비용의 감소.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는 5가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 다음 뭐요? 주석.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으시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정의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십시오. 요즘 추세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요즘은 면접 보러 가시면 면접 보러 가서도 시험 보는 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재무제표에 뭐뭐 있어요. 막 이런 거. 왜냐면 그건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고 있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바뀌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격증 웬만한 사람들 다 갖고 있잖아요. 맞죠? 어느 파트를 이제 들어가든 자격증 다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또 나누어져요. 자격증은 있는데 잘하는 사람, 자격증은 있는데 보통인 사람, 자격증은 있는데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회사에서도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격증은 있는데 어느 정도냐. 그래서 저희는 아니지만 뭐 직업상담사나 뭐 사회복지사 이런 쪽에선 요즘에 그런 것도 한대요. 문서 하나 주고 30분 안에 만들어 갖고 오세요. 컴퓨터로. 그런 것도 이제 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도 있긴 있었어요. 과거에도 중소기업에서도 막 그렇게 테스트하는 데가 있긴 있었는데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저도 대충은 알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사람 뽑고 싶은 게 회사의 마음이잖아요.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뭐야? 비용.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16페이지 보시면은요, 재무상태표 구성, 그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 요소에 보시면 1번에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자산. 그래서 자산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재화하고 채권. 뭐하고 뭘로 되어 있다고요? 재화하고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뜻이 뭐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재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하고 뭐요? 유채물과 무채물. 그래서 유채물의 뜻은 뭐죠? 만질 수 있는 거. 무채물은요? 못 만지는 거. 근데
요게 키포인트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적 가치. 그래서 가치가 뭐죠?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거, 돈. 그래서 재산적 가치라는 게 딴 거 없어요. 예, 돈의 가치가 있으면은 재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재화가 아니에요. 맞죠? 왜냐면 공기 1분 마시는데 얼마 내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건 재화가 아닌데, 그 운동선수들 보면 통에들은 공기 마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또 재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기 제주도 가면 한라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뭐 공기를 담아서 판다라는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은 실제 이때잖아요. 저희 북경에 가면은 깡통에다가 담아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비닐봉투에다 담아서 파는 것도 있대요. 공기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채권은 뭐 할 돈이라고요? 받을 돈. 그래서 어저께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설명을 좀 추가로 더 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요거 썼었죠. 외상. 그래서 외상에는 외상 매출금이 있고 외상 매입금이 있고, 요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뭐가 있었어요? 미지급금. 요건 판매와 관련이 없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뭐 벌려고? 돈 벌려고. 그럼 돈 벌려면은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판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하지 않는 거는 뭐 이런 건 안 팔잖아요. 회사에서 보면은 소파 있죠? 소파 왜 사요? 팔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거래처 손님 온다던가 그러면 앉으려고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자동차 갖고 있죠. 회사 차량. 맞죠? 그거 왜 갖고 있어요? 팔려고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쓰려고. 그 다음에 뭐 기계를 살 수도 있고 컴퓨터를 살 수도 있고 에어컨을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무슨 목적은 아니죠? 판매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수금과 뭘로 처리되는 거세요? 미지급금. 왜냐면 우리가 회사에서 물건을 살 때에 모두 다 팔려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판매와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판매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서 직접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 회사야, 컴퓨터 파는 회사야,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컴퓨터만 파는 거고, 컴퓨터를 뺀 나머지들은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게 되는 거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판매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거기에 따라서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얘기 드렸잖아요. 이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장점 중에 하나는 갈 수 있는 곳이 어떻다고요? 많아요. 그 다음에 단점은 뭐라고요?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요즘 웬만한 대학에 뭐 전문대 포함해서 대학에 뭐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세무회계학과 웬만하면 하나씩은 다 있어요. 네. 근데 왜 갖고 있어요? 학교들에서 이쪽이 뭐가 잘 되죠? 취업이 잘 돼요. 요즘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취업률이에요. 우리 학교 나오면은 얼마나 취업한다. 근데 과거에는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우리 학교 취업률이 막 100%가 넘는다라고 나와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100% 넘는 게.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모든 학교들이 다 그랬어요. 남자들 군대 가죠. 그것도 취업률에 산정했었어요. 취업한 거 아니잖아요. 끌려간 거지. 근데 그것도 취업률로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군대 간 것도 취업이었어요. 과거에는. 취업이 맞나? 뭐 월급 주고 먹고 재워주고 하긴 하니까 뭐 취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채. 부채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빚. 그래서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도 해요. 남의 돈이다.
그리고 채무라고도 합니다. 아까 채권이 있었죠? 네, 채권은 자산이고 채무는 뭐예요? 부채. 그래서 채무의 뜻이 갚아야 될 뭐가 있죠? 네, 의무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의무. 그 다음에 채권은 받아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자본. 그냥 자본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그래서 일명 자기 자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누구께 많아야 좋은 거예요? 내게 많아야 좋은 겁니다. 남의 것보다는. 그 다음에 17페이지 손익계산서 요소라고 있는데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거기 보시면 수익 있습니다. 수익은 누구 거예요? 수익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번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어들인 돈. 그래서 우리 실생활하고 연결한다 그러면은 수익이 곧 월급이 되는 겁니다. 맞죠? 월급 벌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은 쓴 돈이에요. 사용한 돈.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는 뭐 먹고 자고 입고 이런 데 다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명 움직이면 뭐 나가요? 돈 나갑니다. 집에 있어도 솔직히 돈이 나가긴 하는데 그나마 돈 아끼려면 집 밖으로 안 나가야 돼요. 집 나가면 뭐예요? 다 돈입니다. 저번 주에도 보니까 돈을 좀 쓰긴 썼더라고요. 꼬맹이 됐고 마트를 한 2번 갔더니 요즘 마트 가서 조금만 사도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뭐 산 것도 없는데. 저기 이마트 트레이더스인가? 거긴 또 단가가 세잖아요. 하나당.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20만 원 돈 나왔더라고요. 돈을 아끼시려면 일단 카드를 다 없애시고요. 그 다음에 마트 가지 마시고 그냥 인터넷에서 필요한 것만 뭐 하세요? 시키세요. 그러면 그나마 돈이 좀 덜 나가요. 근데 마트만 가면은 충동 구매들 하잖아요. 안 사도 될 것들 사요, 안 사요? 사죠. 근데 진짜 돈 모으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이런 거 빼고 뭐 주식 이런 거 해갖고 돈 모으는 거 그런 건 솔직히 운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 빼고 실질적으로 돈 모으려면 집 밖으로 안 나가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집 나가면 다 돈이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유재석 씨가 아니라 박명수 씨가 한 얘기 있습니다. 박명수 어록에 뭐라고 있냐면 티끌 모아 뭐요? 티끌이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늦었을 때가 늦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요즘에. 옛날엔 모르겠는데 요즘엔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우리 지금은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보고 그냥 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 갖고요.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재무 상태와 영업 성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기업의 무슨 상태라고 있어요? 재무 상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산이라고 있는데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그래서 18페이지에 유동자산 있고 19페이지에 뭐 있죠? 비유동자산 있죠? 이걸 나누는 기준은요. 1년 기준이에요.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이게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첫 번째로 현금. 1년 안에가 유동이고 1년 넘는 게 비유동이에요. 현금은 유동, 비유동? 유동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현금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죠. 호주머니에서 1년 동안 안 나가요? 나가죠. 1년도 안 걸리잖아요, 솔직히. 며칠이면 나가잖아요. 그럼 몇 년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1년 안에. 그러면
유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네. 비유동이죠. 자동차는 한 번 사면 몇 년 이상 갖고 있어요? 1년 이상. 그런 식으로 해서 구별하시면 돼요. 뭐 유동 비유동이라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한번 가지고 있으면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1년보다 길면은 비유동, 1년보다 짧으면은 뭐요? 유동. 그리고 공부하실 때 주의사항 하나. 제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본인의 경험담을 넣지 마세요. 저는 10,000원짜리 한 번 들어오면 1년 동안 안 나가요. 예. 그건 본인 경험담이고, 이 공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본인 경험담을 여기에다 넣는 순간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저도 제 양복 주머니 하나에, 지금 어느 양복 주머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복 주머니 하나에 코팅되어 있는 그 돈이 하나 있어요. 10,000원짜리. 예, 10,000원이 코팅되어 있는데 그게 참고로 10년이 넘은 돈이에요. 그게 101세 되시는 분한테 받은 용돈이거든요. 예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제가 한 5년 일했었는데 제가 수업했던 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었던 분이 101세세요. 그때 이제 컴퓨터 가르쳤었는데 그분이 10,000원짜리 주신 게 있거든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양복 주머니 하나에 코팅해 갖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치면 그건 1년 넘은 거죠. 10년도 넘었으니까. 지금 한 15년인가 16년 됐으니까. 근데 그런 특별한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왜냐면 이게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어려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나머지는 뒤에 가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부채 있습니다. 부채도 두 가지예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요거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요? 1년.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돼. 그러면 무슨 부채요? 유동부채. 그 다음에 요거는 1년 이후에 갚아야 돼. 그러면 뭐요? 비유동부채. 요거는 하나 알고 계시라고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결혼하실 분도 계시고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많아요 요즘에.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추세 중에 하나니까. 그건 뭐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실 때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경우, 집을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요 얘기는 아주 잠깐 또 할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 최대 몇 년까지 돼요? 최대 30년. 30년까지 돼요. 그래서 30년 빌리시면은요, 만약에 30년짜리를 빌리시면 2억을 빌리면 이자만 2억이에요. 맞잖아요. 요즘 이자율이 뭐 낮다라고 해도 4%라고 치면 4%에 30년이면 120%예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뭐한 거예요? 큰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혹시 뭐 집 같은 거 사실 때 30년짜리도 있으니까 살려고 하면 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집을 사는 순간 너무 오바를 하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맨날 밥에다 간장만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내느라요? 이자 내느라.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전 권장드리는 쪽은 아니에요. 집 사는 쪽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언젠가 뭐 할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TV에서 자주 해요. 과거엔 떨어진다는 얘기 들으려면 1년 동안에 뉴스를 계속 봐야 몇 번 들을까 말까인데 요즘에는 떨어질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게 자주 나와요. 그러면 언젠간 뭐 할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집 사시는 분들은 박살 나는 겁니다. 지금 산 사람부터 해서. 왜냐면 10억에 샀는데 만약에 일본처럼 한 40% 떨어졌어. 그럼 6억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10억이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대출금 갖고 나면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저 안 믿어요. 아우 저는 이 집 사갖고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99.9%는 다 무슨 생각으로 집을 사요?
10억에 사서 12억에 팔아야지. 15억에 팔아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절대 주거용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 잘 안 믿어요. 왜냐면 저도 작년인가 저희 이제 장모님이 얘기해 봐 주시는데 동네에서 부녀회에서 저희 참고로 아파트 아니에요. 그래서 부녀회에서 그 사인을 받고 있더래요. 무슨 사인이냐고 저는 여기 안 산다고 아파트에는 안 산다고 그래서 무슨 사인 받는 거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집을 내놨는데 시가보다 조금 싸게 내놨다 그거예요. 그 사람 반대한다고 사인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왜냐면 나만 아니면 대가 워낙에 센 국가 중에 하나인지라. 지금 열심히 다들 주식에다 막 하잖아요. 네. 조만간 보십시오. 이제 곡소리 나지 한번 또. 한 4, 5년 전에 비트코인 난리였잖아요. 국가에서 비트코인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도 5명인가 10명 가셨잖아요.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이게 남들 돈 버는 게 쉬워 보이는데 절대로 내가 돈 버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 뭐를 사시라고요? 로또를 사세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안 나오면 1등 된 거예요. 화요일 날은 나올 거예요. 월요일 날 가서 당첨금은 받아갖고 와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로또 1등 돼도 강남 가서 집 한 채를 못 사요. 괜찮은 집을. 그래도 요즘에 강남 집이 로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워낙 비싸니까. 그 다음에 자본은 특별히 볼 거 없고요. 자본 쪽에서는 일단 요 분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금 있어요? 자본금 있죠.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은요. 재무상태표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앞으로 이 얘기는 안 쓸 건데요. 거기 교재에 써 있어서 재무상태표 옆에 보시면은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대차 대조표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대차 대조표나 재무상태표나 어떤 말이라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넘기세요. 그리고 주의사항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넘기다 보면은 뭐 예제니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 마세요. 종종 있어요. 아우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그래갖고 막 열심히 푸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암기만 하세요. 암기만 하세요. 딴 거 다 몰라도 돼요.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이 조금씩 되거든요. 근데 암기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본인이 시간 투자를 안 하시면. 그래서 지금은 그 안에 문제 있는 거 이런 거 신경도 쓰지 마시고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원래 처음엔 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세요? 암기예요. 첫째도 암기, 둘째도 암기입니다. 왜냐면 암기한 거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서 내가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격증 시험이죠. 대부분 자격증 시험은 거꾸로 공부하셔야 돼요. 저한테 수업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우, 저는 이해가 돼야 암기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한 2, 3년 걸려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거꾸로 해야 돼요. 자격증 공부는. 어느 자격증 공부를 하든 다 거꾸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지금 저희가 배우는 전산회계 1급 있죠. 이거 학교 가서 배우면 1년 넘게 배워야 돼요. 못해도 1년은 배워야 돼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거를 우리는 두세 달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대학이라 그래서 저도 이쪽 학과를 나왔지만 대학이라 그래서 뭐 교수님들이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이런 거 없어요. 교수님들 와서 책만 읽다 가요. 왜냐면 수업에 큰 의미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세무사 회계사예요. 다들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돈이 자기들 주목적이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돈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하는 건 거의 다 서브이신 분들이 많아요. 주가 아니고 메인이 아니고. 내가 맨날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야 내가 책 읽어도 저만큼은 읽었다 라고 할 정도로 책만 읽다 가세요. 뭐 예시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초반엔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세요? 암기 쪽에.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 기업의 경영 성과 영업 성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요? 손익 계산서예요. 무슨 계산서라고요?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뭐 수익 비용 거기 밑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 볼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저기 교재를 또 조금 바꿔 놓으셨는데 또 옛날식이네요. 교재는 37페이지. 그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요, 회계의 거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보시냐면 제일 밑에 보시면 표 있으실 거예요. 박스. 거기에서 일반적 거래 좀 보세요. 일반적 거래. 요 일반적 거래가 뭐냐면은요, 거래가 아닌 것이에요. 거래가 뭐라고요? 아닌 것.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얘기하는데 회계에선 거래가 아닌 거예요. 대표적으로 계약, 그 다음에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닙니다. 회계에서는.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첫 번째로 계약. 우리 계약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회계의 거래가 되려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야 돼요. 뭐가 늘거나 줄어야 된다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야 됩니다. 회계에서 거래가 되려면. 근데 계약이라는 건 그냥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계약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약속.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길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났어. 아니 학교 다닐 때 동창을 만났어. 그러면 이런 얘기 하죠. 잠깐 대화하다가 가면서 뭐라 그래요? 다음에 만나면 뭐 먹재요? 밥 먹재. 근데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다음번에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안 지킬 수도 있죠. 주문. 우리 이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배가 고파서 치킨집 아저씨한테 주문을 했어. 그러면 아직 거래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아직 치킨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포장을 해서 치킨을 튀겨서 오면은 내가 돈 주고 그분은 나한테 뭐를 주죠? 치킨을 주죠. 그럼 그때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근데 주문이라는 건 아직 주고받은 거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문했다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관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보관하기 전에 이 물건은 샀잖아요. 그러면 보관만 하는 중에는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채용.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해서 취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제 채용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용했다 그래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는 없어요. 나중에 날짜 돼서 뭐를 줘야 되죠?
월급을 주면은 그땐 거래가 됩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뭐 줘야 돼요? 돈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 채용 관련돼서 앞으로 몇 가지 설명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채용되시면 회사 가서 못해도 일주일 안에 뭐 쓰셔야 돼요? 근로계약서 쓰셔야 돼요. 근로계약서를 한 달이 돼도 안 써. 그러면 안 다니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근로계약서 안 쓴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을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그 다음에 담보. 담보라는 건 지금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요거 하나 써드렸었죠.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예. 요게 뭐냐면 돈 못 갚으면, 대출받은 거 못 갚으면 이 주택을 뭐 하는 거예요? 팔아서 갚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담보라는 건 현재가 아니고 미래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잘못되면 뭐 갚을게? 돈 갚을게. 그게 뭐예요? 주택 담보대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현재라기보다는 미래와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참고로 제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해요. 어떤 거는 60일이라고 보면 한 50일 정도 되죠. 저희가 수업이. 그러면 50일이라고 치면은 한 50번 이상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나와요. 그럼 앞에서는 계속 설명드려야죠. 그래서 왼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앞으로는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래서 자산의 증가, 대변은 자산의 감소, 대변은 부채의 증가, 차변은 부채의 감소, 대변은 자본의 증가, 차변은 자본의 감소, 대변은 수익의 증가, 차변은 수익의 감소, 차변은 비용의 증가, 대변은 뭐요? 비용의 감소. 그리고 지금처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잘 만났을 때 열심히 하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정도면은 반 구성 되게 좋은 거예요. 예. 이 얘기를 제가 할 때는 잘 이해 못 하는데 딴 방 가서 제대로 걸리면 이해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일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라 그래요? 평생교육이라 그래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아우, 저는 안 할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게 꼭 공부로만 하는 게 교육이 아니잖아요. 계속 살다 보면 인생 공부도 해요, 안 해요? 하죠. 전 인생 공부에서 한 몇 천만 원 날려 먹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죠. 아,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다. 돈 거래로 날려 먹은 게 한 5, 600 되고, 그다음에 집 조그만 거 갖고 있다 승질나서 싸게 팔아갖고 한 돈 1,000만 원 이상 또 손해보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건물도 안 살 거예요. 만약에 돈이 있어도. 왜냐면 앞으로 관리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월세도 못 받고 막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 할 거니까. 어쨌든 구성 좋을 때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모르겠어요. 전 한 3, 4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한 4, 5년 전에 솔직히 좀 힘든 반이 한 반 있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기 싫으면 아침에 눈 뜨기가 어떻죠? 싫죠. 네, 저도 수업하기 싫을 때, 그러니까 수강생분들 중에 싫은 사람이 하나 딱 들어오면은 그날부터 그 수업 끝날 때까지 아침에 눈 뜨면 눈 뜨기가 싫어요. 다 똑같아요. 저도 여기가 직장이니까. 직장인들 마음은 다 똑같아요. 네.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맞죠? 스트레스 적게 받고 싶고. 안 받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이 돈 누가 갖고 가지 않나라는 스트레스 받을 거고. 참 어려워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38페이지 2번에 보시면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성이요? 이중의 뜻이 뭐죠? 네, 두 개란 뜻이에요. 이중이 맞죠? 그래서 이중성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차변하고 대변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은 양쪽에다 쓴다는 얘기예요. 차변하고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거기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는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차변의 요소가 발생하면 반드시 대변에도 다른 요소가 뭐 해야 돼요?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서 차변과 대변이란 세 개의 기록 장소를 반으로 구분하여 왼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차변, 오른쪽은 뭐라 그래요? 대변. 그래서 이러한 거래의 이중성은 반드시 거래의 결합관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거래의 몇 요소라 그래요? 8요소. 근데 저희는 거래의 10요소로 외울 거예요. 네, 원래는 8요소예요, 이론에서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차변 대변에 4개 4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 보시면 5개, 5개에서 몇 개로 외웠어요? 10개로. 저희는. 여기를 나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익 감소 비용 증가. 여기 보시면 수익 증가 비용 감소. 이렇게 나눠놔서 저희가 외울 때는 10개고, 원래 이론상에서는 몇 개예요? 8개예요. 그 다음에 쭉 또 넘어갈 겁니다. 어디로 오시냐면은 42페이지.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중요한 거 없어요. 초반 쪽에는. 그래서 42페이지 보시면 계정 및 뭐라고 있으세요? 붕괴.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정 및 뭐요? 붕괴. 요 계정이 어저께 잠깐 했었던 뭐 현금이네, 외상매출금이네 있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계정 과목. 그 다음에 우리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붕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붕괴. 근데 요거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거는 반복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해본 결과 원래 제일 좋은 건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데, 솔직히 이해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해도 일부 시켜 드릴 거고 암기도 일부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혼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잠깐 보고 저기 47페이지까지 하고 쉴게요. 여긴 뭐 특별히 볼 거 없어요. 45페이지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자산 계정이 있습니다. 자산 증가 어느 변이요? 차변. 감소는 대변. 부채 증가 어느 변이요? 대변. 감소는 차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잔액은이라고 있죠. 잔액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잔액은 위에다가 지금 45페이지예요. 4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잔액은 항상 차변에 남는다, 항상 대변에 남는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잔액은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증가. 증가 쪽에 남아요. 어느 쪽에 남는다고요? 증가 쪽에 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현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현금. 근데 현금이 있는데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을 쓸 수 있죠. 맞죠? 근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현금이 없는데 빵원인데 현금을 썼대.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모두 말이 안 되냐면 은행 가서 저 내년에 돈 빌릴 거니까 지금 돈 먼저 갚을게요. 이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다 늘어나야지만 뭐가 생겨요? 줄어드는 게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잔액은 어느 쪽에 남는다? 증가 쪽에 남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산은 항상 차변에 남는다. 그 밑에 보시면 부채는 항상 어느 변에 남는다? 대변에.
자본은 대변에. 왜냐하면 증가 쪽에 남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쪽이요? 증가 쪽에. 그래서 저도 항상 공부하면서 뭐 매번 이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 회계를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머리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가 뭐 안 만들어주겠지만 타임머신을 만들어주면 전 딱 3개만 할 거예요. 하나는 여기 회계 만든 사람 회계 못 만들게 할 거예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엑셀 만든 사람 한국으로 데리고 와갖고 한글판으로 만들려고 그럴 거예요. 영문판이니까 영어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트코인을 살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지금 뭐 거의 6천만 원 돈인가 7천만 원 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비트코인으로 제일 먼저 산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산 게 피자 2판이거든요. 네. 진짜로 제일 먼저 산 게 피자 2판이에요. 근데 그 제일 먼저 샀을 때 피자 2판 가격이면 지금 몇 천억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갖고 피자를 살 수 있어요. 그래갖고 비트코인 갖고 피자를 산 적이 있었는데 그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 갖고 구매한 거였는데 그때 그 비트코인이면은 지금 한 몇 천억은 된대요. 그러니까 그 과거로 가게 되면은 딴 거 하지 마십시오. 뭐 로또 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만 잔뜩 사놓으면 돼요. 그랬다가 지금 팔면 어때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없어요? 타임머신이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손익계산서 계정의 기입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비용의 증가는 차변이었고 비용의 감소는 어느 변이었죠? 대변이었죠. 그 뜻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 그리고 잔액은 항상 어느 쪽에 남는다고요? 증가 쪽에.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 수익의 소멸은요? 차변. 그 다음에 잔액은 항상 어느 변이에요? 대변에 남는다. 왜냐하면 수익의 증가가 어느 변이니까요? 대변이니까. 그 다음에 46페이지 밑에 보시면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있어요. 무슨 원리요?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이거예요.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반드시 어떤 계정의 차변과 다른 계정의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입하므로 아무리 많은 거래가 기입되더라도 계정 전체를 보면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치하도록.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복식부기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복식부기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복식회계. 그 다음에 자기검증 기능이라고 있죠. 예, 요게 뭐냐면은 자기검증이 뭐죠? 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검증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가시면은 이거 봤죠. 인수인계 해요, 안 해요? 해요. 인수인계 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차변하고 대변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차변하고 대변이 틀려 그러면 인수인계 받으시면 안 돼요. 맞죠? 큰일 납니다. 왜요? 틀린 거 받는 거잖아요. 네, 잘못된 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차변하고 대변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